그럼 시작하면 바로 이렇게. 구사형 1번 답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 학교 문화란 학교 구성원, 즉 학생, 학부모, 교원,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모두가 함께하는 학교 문화를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공동의 학교 문화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의 학교 문화는 모두가 공유하는 가치, 신념, 규범, 태도, 그리고 행동을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각각의 교육 주체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학교 문화가 이루어지며 긍정적이고 행복한 학교 문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공동의 학교 문화 선순환 체계를 위해 학교 구성원들이 더 효과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 3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교육과정 설계위원회를 실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의 필요를 교사가 파악한 뒤 학부모, 지역사회와 함께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학교의 통보식이 아닌 교육 주체의 각각의 필요와 요구가 반영된 학교 문화가 가능하게 됩니다. 둘째, 지역 공동체 체육대회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역에서 시행하는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가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서로 협력하며 모두에 의해 함께하는 활동으로 모두의 체력 그리고 협동, 즉 모두를 위한 교육적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셋째, 성과 발표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부모, 지역사회 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다 함께 참여하는 성과 발표회에서 학생들의 성장 수준 등에 대해서 1년을 마무리 지으며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이후 교육과정을 설계 및 운영하기 위해서 평가한 것을 증거 기반으로 다 함께 환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방법으로 공동의 학교 문화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사형 2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사례에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깊이 있는 수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제시된 사례에 따라서 깊이 있는 수업의 필요성과 교사의 고려할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깊이 있는 수업의 필요성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주도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학생 주제에 대해서 단순하게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탐구하며 공유를 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사고를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삶의 맥락 속 학습이 가능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삶과 학습을 연계하여 학생들은 학습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학습을 설계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학습의 내면화와 생활 속 실천으로 이어지게 되며 학습의 전이 능력이 증대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깊이 있는 수업 설계 시 교사가 고려해야 할 점을 2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취 기준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취 기준을 검토하여 핵심어를 도출한 뒤 이에 대해 핵심 문장을 설정하고 학생들과 함께 탐구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성취 기준에 도달을 할 수 있게 되며
핵심 아이디어에 한 발짝 더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탐구, 실행, 성찰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학생들에게 단순 암기식이 아닌 탐구 질문을 중심으로 탐색, 분석하여 구성하고 이에 대해서 공유하고 피드백을 하여 성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깊이 있는 수업을 가능하게 되며 학습의 내용을 충분히 내면화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써 깊이 있는 수업이 교육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구상형 3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디지털 시민 교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린 뒤 교사로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디지털 시민 교육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변하는 사회에 따라서 사람들은 디지털과 AI 기술을 활용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알맞은 행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시민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주체성을 잃지 않고 디지털 사회에 알맞게 대응해 나가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사가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정과 연계한 디지털 서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3가지 해야 할 규칙을 정하고 이에 대한 서약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후 가정과 함께 이에 대해서 잘 지켜나가는지 지속적으로 성찰을 하며 가정에서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의 우리 학교는 가정, 지역사회와 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다와 학부모는 학교 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협력하고 있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를 더욱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둘째, 에듀테크를 사용하기 전에 하이랜드를 우선적으로 학생들에게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하이랜드란 경기도 교육청에서 개발한 디지털 시민성 메타버스 교육 플랫폼입니다. 학생들이 메타버스에서 각자가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된 문항을 풀어보고 다양한 활동을 체험해 봄으로써 흥미를 가지며 자신의 디지털 시민성을 길러나갈 수 있습니다. 제시문의 우리 학교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학생 맞춤형 수업이 이루어진다를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사는 학생들에게 부족한 디지털 시민성을 파악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추가적인 자료나 활동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셋째, 디지털 시민성 박람회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학생들과 함께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이것을 지키고 이에 대한 성과를 지역사회와 함께 연계하여 보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의 우리 학교는 풍부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특색 있는 교육 활동을 진행한다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성과 관련하여 그저 실천하는 것뿐만 아니라 충분히 성찰의 시간을 가져 스스로 내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3가지 방안으로 학생들이 디지털 시민성을 높여주며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1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1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형 AI 교육이 점점 증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학생과 교사에게 필요한 역량을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학생의 측면입니다. 학생은 질문 역량이 필요합니다.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는 이에 알맞은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학생들은 질문의 형식으로 AI에게 질문을 한 뒤 그것을 생성형 AI가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알맞은 질문을 할 수 있는 질문 역량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교사는 AI 활용 역량이 필요합니다. 생성형 AI를 교육 현장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수학습 설계 역량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교사는 AI를 활용하여 교수학습을 설계 시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서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적재적소에 사용한 AI는 학생들이 창의성과 새로운 경험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이로써 사고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성형 AI를 활용한 교육 활동을 위해 수업 전 어떤 사전 준비가 필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성형 AI에게 프롬프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AI가 하면 안 되는 학생들에게 유해한 선정적인 요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미리 명령을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학생들에게 디지털 시민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할 때 개인정보 등을 기입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학습을 시켜야 합니다. 셋째, 성취 기준을 충분하게 해석하여야 합니다. 생성형 AI를 성취 기준과 정확하게 연결을 시켜야 학생들이 학습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며 그것이 사용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으로 생성형 AI를 충분히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즉답형 2번과 관련하여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즉답형 2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은 저는 고등학교 시절 저희 꿈을 펼치기 어려웠을 때 다양한 직업인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담임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저희 진로를 교사로 설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들이 저마다의 꿈을 펼치기 위해 저희 교사관은 학생들에게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자입니다.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실천 활동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래 명함 만들기 활동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승미와 적성에 대해서 적성 검사를 통해 파악한 뒤 이에 대해 미래 명함을 만드는 것입니다. 둘째,
학급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직업군의 사람들과 함께 학생들이 만난 후 이에 대해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진로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마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